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1969년 7월 26일 무죄 확정 판결 다음 날 김기철 씨가 대구교도소의 문을 나서는 장면을 국제신보 기자가 찍은 것이다. 1년 2달 20하루 만에 다시 창살 바깥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셔츠바람, 허리띠 없는 바지, 검은 운동화, 왼손엔 세터와 흰 종이 가방을 들었다. 그 종이 가방엔 연옥 같았던 447일 동안의 수기와 재판 기록이 담겨 있었다. 김 씨를 마중 나온 것은 그를 살인귀, 불량배, 해병대 특수교육 경험을 살려 하수인에게 살인 방법을 가르쳐준 국졸의 실업자로 불렀던 기자들이었다. 김기철 씨는 그들에게 웃어 보였다. 그 수줍어하는 앳된 순진한 웃음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 씨는 사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멍청한 질문을 받고 양심대로 살아가면 누명은 언젠가 벗겨질 것이다 라고 대범하게 대답했다. 다만 그를 이 사건에 물고 들어간 친구 김금식에게는 원망을 돌렸다. 이날에는 김기철 씨 스스로도 이것이 시련의 끝이 될 줄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다. 김기철 씨는 1938년 5월 24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서 났다. 아버지 김의군 씨는 키는 작지만 당차게 생겼고 어머니 김필선 씨는 보통 남자만큼이나 허우대가 컸다. 밀양군 무안면이 고향인 김우근 씨는 기철 씨 출생 몇 해 전 부산으로 이사, 해방 뒤엔 한국석유저장 회사에 사상저유소에 들어가 줄곧 노조 분회장으로 일했다. 김기철 씨는 사남일녀 가운데 셋째였다. 기철 씨 형제는 장사 형제로 불릴 정도로 모두 건장하고 주먹 힘도 셌다. 특히 큰형 김이만 씨는 자유당 시대 주먹 하나로 초량, 범천동 일대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다. 기철 씨도 첨부의 건장한 몸짓을 갖고 있었으나 말수가 적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순덕이었다고 그의 어릴 적 친구들과 가족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여자 서너 명만 있어도 얼굴을 못 드는 아이였다고 형 이만 씨는 말했다. 기철 씨는 야간 중학교를 졸업한 뒤 집에서 놀다가 나이 18에 해병대에 지원 입대했다. 가난한 집안에 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빨리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일찌감치 군복무를 자원한 것이었다. 기철 씨가 제대한 3년 뒤인 1963년 그의 가족은 초량에서 부산 진구 범천 2동 고지대로 이사했다. 기철 씨가 자기보다 3살이 더 많은 김금식 씨와 운명적인 인연을 갖게 된 것도 이때였다. 금식 씨는 기철 씨 옆집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기철 씨는 범천 2동에 가자마자 친구가 가진 기원의 관리 책임자로 취직, 기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립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는 장기와 바둑을 잘 두었는데 바둑은 초단 실력이었다. 1967년 9월 기철 씨는 어느 시내버스 회사의 배차원으로 취직, 부산 진구 계금동 주차장에서 일하게 됐다.
이때 그의 나이 29. 직장다운 직장으로는 처음 가져보는 일자리였다. 워낙 성실한 기철 씨는 얼마 안 가서 결혼 자금에 보탤 만한 목돈을 모았다. 그러나 이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어버렸다. 기철 씨는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키 173cm, 몸무게 76kg의 당당한 대장부로 성장해 있었다. 너무 어진 것이 흠이긴 했지만 자신의 몸 하나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앞길이 창창할 것 같은 그에게 운명의 손길이 뻗쳐온 것은 1968년 5월 4일 오후 9시쯤이었다. 나는 저녁밥을 먹고 집 앞에 서 있었다. 이때 남자 5명이 나타나 다짜고짜 나의 손을 비틀었다.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나의 양팔을 뒤로 젖힌 채 400m쯤 끌고 갔다. 그들은 나를 지프차에 밀어넣고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낯선 건물에서 내려 사무실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나의 앞에 앉은 사람이 내가 김태현 검사다 라고 하더니 대뜸 김금식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웃에 살아 잘 압니다 라고 대답했다. 너 금식이와 함께 1964년 12월께 범천공원에서 아베크 남녀가 가지고 가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한 대를 뺏어간 일이 있지 라고 그는 물었다. 누가 그럽디까? 나는 따지고 들었다. 금식이가 그러더라 라고 검사는 말했다. 그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검사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호통쳤다. 나는 시종 그런 일이 없다고만 되풀이했다. 다음날 9시 나는 수갑을 차고 교도소로 갔다. 이것이 몸서리 쳐지는 옥고의 첫날이 될 줄이야. 연옥 같았던 447일의 시련을 견디고 살아 돌아온 김기철 씨는 자기 때문에 폐가가 되다시피 한 큰형 이만 씨의 집에 몸을 맡겼다. 어머니 김필선 씨는 기철 씨의 출감 넉 달 전 53세에 숨을 거뒀다. 어머니는 셋째 아들이 살인범이란 말을 듣고 기절한 뒤 한 해 가까이 시름시름 앓다가 아들의 무죄 확정을 보지도 못하고 끝내 저승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기철이가 나오고 죽어야지.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재판정에는 한 번도 못 가시게 했죠. 어머니는 매일 드러누워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계셨는데 그 일 뒤로는 창피하다고 매일 바다 낚시만 다니셨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셨죠. 기철이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 아이가 당모가지도 비틀 줄 모르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워낙 시끄럽게 신문들이 몰아붙이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기철이가 살인범이라고 신문들이 너무나 자주 지저대니 나중엔 친형인 저마저 세뇌를 당했는지 동생이 혹시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김이만 씨는 이웃에서 동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조차 싫더라 라고 했다. 자꾸만 아무리 그래도 너의 동생은 사람을 죽인 놈이다 라고 이웃의 눈들이 말하는 것 같더란다. 이만 씨는 고물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 뒷바라지에 바빠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기철 씨의 형수 박두레 씨는 매일같이 면회를 간다고 집을 비워 안살림도 엉망이 돼갔다. 동생 수발에 집에 기둥뿌리가 뽑혀버린 이만 씨였지만 동생의 무죄 확정 뒤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무료 변론해준 변호사님의 충고도 있고 해서 저는 단념했습니다. 살아나온 것만도 다행이다. 돈은 벌면 된다고 가족들을 진정시켰죠. 이만 씨는 동생을 6달 동안 자기 집에 꼼짝 못하게 붙들어두고 개고기와 한약을 먹이며 보신 정양시켰다. 안온한 분위기를 만들어 447일 동안에 모진 진통을 잊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기철 씨는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그 변화는 먼저 외모에서부터 왔다. 강건했던 체구는 출소 때 벌써 크게 축 나 있었는데 보신의 효험도 없이 야위기 시작했다. 거기에다가 오른쪽 어깨가 비스듬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목의 근육도 비틀어지고 뻣뻣해져 마음대로 젖히거나 돌릴 수 없게 됐다. 목을 젖히려면 윗몸 전체까지 젖혀야 했다. 보이지 않는 변화는 더 심한 것이었다. 체력이 떨어져 무거운 것을 들거나 질 수 없게 됐다. 군대 삼촌이 휴가 오면 그 굵은 팔뚝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억센 힘이 빠지더군요. 팔씨름을 하자고 졸라 손을 잡아보면 아귀 힘이 해가 다르게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카 김창식 씨의 말이다. 기철 씨의 바둑 실력도 약해졌다. 질 때마다 정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투덜댔다. 이것은 그의 정신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퇴영의 한 조짐이었다. 또 다른 가장 불길한 조짐은 그가 외부와의 접촉을 끊기 시작한 점이었다. 조카 창식 씨는 출소 뒤에는 삼촌이 바깥에 나가 술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일이 끝나면 일찌감치 집에 돌아와 방 안에서 홀짝홀짝 혼자 마시는 주량이 날로 늘어갔다. 창식 씨의 눈에는 삼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쳤다. 그 일 뒤에는 친구들도 피하더군요. 골목에서 마주쳐 그 형에게 인사를 해도 외면하곤 해서 서운하게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고생했죠란 위로의 말조차 듣기에 진절머리가 났었지 않나 짐작합니다. 신경질을 내기도 하더군요. 형에게 반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동생인데 가끔 대들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멍해져 보이기도 합디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에 절도가 없고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에게만은 가끔 연옥 같았던 447일 동안의 기억을 털어놓았다. 형님, 지금 생각하니 내가 6번 죽었다가 깨어났네요.